와, 4위 토트넘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나와버렸습니다. 리버풀이 패배냐고요? 아니, 양심이 있지 그 정도의 이변을 바라진 않았습니다. 리버풀은 번리 원정 경기를 떠나서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우선 아스날을 누르고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손흥민과 득점왕 경쟁자인 살라가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거. 현재까진 토트넘과는 승점 차가 6점 차가 됐고, 토트넘이 승리하면 이제 1위와는 3점 차로 좁혀지는 거죠. 근데 토트넘 경기 때 동시에 아스날 경기가 있다는 거. 그럼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된 경기가 뭐냐? 맨유가 3위 팀과의 박싱데이 첫 경기에서 예상을 뒤엎고 후반전에만 3골을 폭발시키면서 3대2 대역전승을 거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위 팀 아스톤빌라는 승점이 그대로고, 토트넘이 승리하면 아스톤빌라와 승점이 같게 되는 거죠. 4위권 팀들의 순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짜릿한 소식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맨유 대 아스톤빌라와의 경기가 맨유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스톤빌라는 맨유의 상대가 안 되는 팀이지만, 지난 시즌 아스톤빌라 감독 에메리가 부임해서 곧바로 상대했던 팀이 맨유였는데 맨유를 이겨버렸습니다. 더구나 올 시즌만큼은 아스톤빌라가 지난 시즌 뉴캐슬 같은 팀인 상황이라서 오히려 맨유가 더 두려워해하는 팀이었습니다. 맨유는 승점 27점으로 리그 8위까지 내려앉았고, 아스톤빌라는 승점 39점으로 리그 3위였습니다. 맨유의 추락은 테나흐 감독의 경질 타이밍을 보는 중이었고, 새 구단주가 등장하면서 현지 매체들이 방출 리스트를 예상하는 기사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맨유가 홈에서 마저 아스톤빌라에게 패배한다면 경질하기 딱 좋은 날 되는 거였죠. 그래도 그걸 바랄 순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최대 목표가 손흥민이 있는 2경기 동안 경쟁팀들과 승점 차이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이 2연승을 해도 경쟁팀들이 모두 같이 연승을 해버리면 불안해하면서 후반기를 치러야 했죠. 테나흐 감독은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2,400억을 들인 2명의 공격수 호일룬과 안토니가 리그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도 주전으로 기용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었는데, 특히 테나흐 감독의 제자인 안토니는 거의 매장될 정도로 비난세를 받았는데, 테나흐 감독이 칼을 빼들었고 선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호일룬도 제외시키고 싶겠지만 마샬보다는 낫고, 레시포드는 스트라이커를 공개적으로 원하지 않았었다 보니까 호일룬은 그래도 최전방에 박아놓았습니다. 레시포드를 전문 포지션인 왼쪽 윙어에 배치시키고 신예 가르나초를 안토니 자리인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요게 핵심 변화였죠. 그리고 미드필더에도 에릭센이 부상 복귀 후에 선발 라인업에 올랐고, 마이누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비진은 맥과이어 부상, 리산드로 부상, 린델로프까지 부상이라서 가용될 최대 자원 바란과 에반스가 센터백을 맡았습니다. 맨유원 팬들은 팀이 올 시즌 최악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홈경기 성적도 좋지 않으면서 추락을 하고 있어도 의리를 지켜주면서 열광적인 응원을 해줬습니다. 경기는 그냥 저냥 팽팽했습니다. 전반 10분에 에릭센의 기습적인 발리 슈팅이 날카로웠는데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아스톤빌라가 오른쪽 공격 진영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는데, 프리킥을 하기도 전에 아스톤빌라 선수 한 명이 골키퍼보다 더 앞으로 골대 안에 머무르면서 맨유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고, 주심도 이 희한한 광경에 축구 규칙을 다시 알려주려는 듯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카메라에 계속 잡혔었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만든 후 맥긴의 왼발 프리킥에 아무도 볼을 건들지 못하면서 슈터링으로 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오나나가 한 발짝만 나와서 방어만 해도 골은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냥 얼음 상태가 되면서 제대로 당해버렸습니다. 맨유가 또 침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급기야 10분 후에 코너킥에서 또 일격을 당하면서 0대2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세트피스로만 득점을 한 건데, 맨유 입장에서 보면 수비 조직력이 개판인 거죠. 역시나 맨유는 전반전에 단 한 골도 만회하지 못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점유율, 슈팅, 유슈팅, 패스 대부분이 비슷하면서 팽팽했는데 결과는 0대2. 그런데 테나흐 감독은 후반전에도 아무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직전 경기 웨스트햄에게 패배하고도 맨유는 잘했다면서 골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고집도 이런 똥꼬집이 없습니다. 맥토미니가 팀 내 득점 1위 선수고 안토니가 왼발 오른쪽 윙어니까 경기가 안 풀리면 가르나초를 바꿀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후반전 테나흐 감독의 똥꼬집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해버립니다. 먼저 후반 시작하자마자 골이 터지는데 좁은 공간에서 4번의 원터치 패스로 탈압하게 되면서 곧바로 역습이 이루어졌고, 왼쪽 윙어 레시포드의 낮고 빠른 크로스 한 방에 오른쪽 윙어 가르나초가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득점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17경기에 출전한 주전 가르나초가 2호 골을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나흐 감독은 아무 표정이 없이 덤덤했습니다. 왜냐하면 옵사이드 판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옵사이드가 맞았습니다. 그래도 맨유가 선수 개개인은 확실히 패스가 되는 정도의 레벨이긴 합니다. 맨유의 기세가 올라가는데도 아스톤빌라는 라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에메리 감독도 확실히 팀을 높은 레벨로 만들고 싶은가 봅니다. 이러면 더 재밌어지죠. 아스톤빌라가 뒷공간이 계속 뚫리기 시작하는데 레시포드의 활약이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후반 53분에 또 뒷공간이 뚫리면서 레시포드에게 기회가 왔는데 경험 많은 아스톤빌라 골키퍼가 달려나오면서 먼저 처리를 했고, 이내 레시포드와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레시포드는 매우 고통스러워했지만 파울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골키퍼가 볼을 쳐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반 57분부터 맨유의 반격이 제대로 시작됩니다. 아스톤빌라 수비수의 전진 패스 미스로 맨유가 먹잇감을 제대로 물었고, 역습이 이어지면서 부페의 키패스, 레시포드의 크로스, 그리고 마지막 가르나초의 피니시까지 완벽한 추격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분 후에 아스톤빌라 수비수가 박스 안에서 커버가 어설프면서 가르나초에게 배달이 되었고, 곧바로 슈팅한 것이 굴절로 골이 되면서 가르나초가 멀티골을 완성해버렸습니다. 요 선수 19살 선수거든요. 네, 대박이죠. 테나흐 감독의 주전 기용이 제대로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필 어설프게 커버했던 선수가 저 랑글레 같던데요. 네, 여러분 지난 시즌 토트넘 소속의 랑글레 기억하시죠? 네. 테나흐 감독의 고집을 부리면서 바꿨던 전술이 제대로 통하면서 오랜만에 맨유가 2골을 넣었습니다. 아마 무승부가 되어도 절반의 성공일걸요? 네. 경기당 1득점하는 팀이 2골을 넣었으니까요. 거기다 테나흐 감독은 용병술까지 통해버립니다. 메토미니와 안토니를 투입했는데 이 친구들이 뭔가 해준 건 아니었고, 타이밍 절묘하게 그 이후에 곧바로 코너킥에서 아스톤빌라 수비수가 또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기어이 1,400억 선수가 19경기 만에 팀의 귀중한 역전골로 리그 데뷔골을 터뜨려버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하얀 얼굴이 빨간색이 되어버렸습니다. 호일룬이 교체가 되었을 때는 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아스톤빌라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오나나의 선방과 에반스의 블로킹으로 위기를 벗어나더니 기어이 짜릿한 역전을 만든 것입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추가 시간이 9분까지 주어지면서 20분 정도가 남아버렸다는 거. 네. 아스톤빌라도 지쳤고 맨유는 잘 버티면서 끝내 맨유가 3대2로 승리를 해냈습니다. 가르나초가 멀티골을 넣고 평점 8.8도 가장 높았으니까 MOM이 당연하지만 BBC는 호일룬 맨유가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역전승에 불을 붙이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얘도 올해 나이가 20살입니다. 네. 가르나초나 호일룬이 맨유 전성기 시절에 호날두가 될 리는 없고 아무래도 기복은 있겠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맨유 팬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도 평점 7.9. 이 친구 부활하면 곤란한데. 네. 맨유 딱 여기까지야. 토트넘은 21라운드에서 손흥민 없이 맨유를 상대하기 때문에 상승세를 마냥 좋아할 순 없죠. 네. 이번에 노팅엄이 뉴캐슬을 완전 발라버렸거든요. 누누 산투 감독의 데뷔전에서 우드가 헤드트릭을 해버렸습니다. 뉴캐슬은 산투 감독의 전술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노팅엄 차례입니다. 마지막 박싱데이 경기에서 노팅엄이 맨유의 기세를 가라앉게 해주길. 네. 설마 여기 맨유 팬이 시청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미안.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